네, CS를 가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파피? 판피의 메이트 이상용 CTO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판피라는 회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네. 사실 오늘 이제 제가 만나는 기업들은 다 이제 두 번째 CS에서 기술됐던 기업들 중에 이제 두 번째 모셨는데요. 판피가 어떤 회사인지? 저희는 행복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일하는 기업을 만들자는 취지로 이제 판피가 만들어진 거고요. 네. 그래서 그냥 재밌게 일하는 사람들이 재미있는 서비스라든지 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사실 너무 뭉뚱그려져 있어서 원래 애매하긴 한데요. 우리 회사 좋은 회사다라는 네. 거를 함축해서.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컨텐츠를 주로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또 하나 판피의 의미가 있나요? 판피 자체가 그런 거예요. 판피. 네, 해피 패밀리 해빙 펀을 조합을 해서 판피라고 지었어요. 판피. 너무 좀 친근한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의 그 기조가 성향. 네, 캐릭터가 캐릭터가 약간 한국에서는 가족 같은 기업이 네. 좀 정말 가족 같은 기업을 만들어보자 하는 게 취지였어요. 그렇다면 사실 판피의 메인 비즈니스 네. 서비스가 중요한데 뒤에 보면 이제 에이팝, 네, 에이팝 세상의 모든 XR 인터랙티브 콘텐츠 플랫폼. 그렇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긴 한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에이팝. 그 에이팝이라는 자체는 어피서 K 이렇게 저희가 좀 수고로 많이 배우는데 네. 아주 쉽다는 뜻이죠. 거기서 네. 케이크를 컨텐츠로 바꿔서 네. 피스 오브 컨텐츠라고 해서 컨텐츠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이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 내에서 컨텐츠 사업을 한 8년 정도 했었어요. 원래 하셨어. 네, 꾸준하게 진행해 왔었고 네. 이제 코비드 시대를 겪으면서 네. 이제 비대면이 활성화됐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 컨텐츠에 대한 중요성이 엄청 많이 부각이 되면서 저희가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상황에서 사용자들이 컨텐츠를 생산할 때 많이 네. 어려움을 겪는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됐고 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네. 이 에이팝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콘텐츠라고 하면 되게 다양하고 폭넓잖아요. 맞습니다. 에이팝에서 그 제공하는 그 콘텐츠의 가능성?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2D, 3D 뭐 다 가능하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있는데 네. 그게 좀 궁금하고. 사실 저희가 그 기획하는 단계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네.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제공할 수 있을까? 네. 고객들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가장 기존은 그거였습니다. 초등학생도 만들 수 있는 서비스,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저희가 기획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했어요. 사실 서비스를 3번 정도를 새로 만들었어요. 완전히.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그레이드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서비스를 기획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무엇일지 현재 상태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무엇일까 효용성에 많이 실효성에 많이 집중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컨텐츠를 많이 납품도 하고 의뢰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그때 수요자의 입장에서 그때 필요로 했었던 것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에 일단 초점을 먼저 맞춰서 이제 MVP 버전이라든지 런칭을 했었고요. 그래서 원래는 2D 컨텐츠만 먼저 진행했었는데 네. 생각보다 3D의 니즈가 너무 커지면서 일단은 기존 클라이언트들이 3D는 너무 비싼 곳이라는 인식에 다 갇혀서 접근조차 못하고 계셔서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짜 쉬운 건가요? 생각보다 왜냐면 콘텐츠를 8년 동안 서비스를 또 비용 받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비용 비싸게 받으셨죠. 사실 저희가 뭐 예를 들면 기존에 뭐 일만큼의 비용이 썼다면 지금 저희가 서비스를 도입하고 나서 비용이 최소 3분의 1은 세이브 됩니다. 네, 최소한 일단 인건비가 개발자의 인건비가 다 빠지니까 네, 그것만 보더라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주로 이제 콘텐츠 수요자 입장 얘기하신다. 어떤 영역에서
제일 좀 수요가 많다, 또 많을 거다. 한국에서는 크게 세 부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첫째 이제 박물관이나 박물관. 네, 전시회, 뭐 이런 기존의 고객들이 있고 거기에서 어떤 컨텐츠를 2D 컨텐츠, 그리고 이제 종이로 한다든지 뭐 PDF로 제공됐던 거를 이제 약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인터랙티브 컨텐츠를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신 분들이 가장 기본 베이스인데 네,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네. 특히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고객이 몰입하고 네. 이렇게 참여하고 이런 컨텐츠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고객들이 많이 선택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박물관, 특히 아이들 네, 전시회 이렇게 기본적인 거고, 그다음에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3D를 좀 많이 활용하시는 점이세요. 이제 신발, 그렇죠. 제 이제 모목 제한 이제 작년에 켈리가 켈리가 맞죠? 엘리. 네. 함께 맥주 켈리. 네, 맞습니다. 켈리 미안해요. 그때 그 신발을 보여줬던 기억이 나요. 네. 네. 신발 저희가 사실 저희가 어떤 기술을 만들어서 고객을 만나는 게 아니라 고객을 받고 기술 개발하는 회사니까. 네네. 그래서 신발 쪽에 이제 모업체 쪽에서 이제 저희랑 협업 준비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요. 네, 현재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저희가 3D 생산하는 기술이 또 있다 보니까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다 보니까 그걸 활용해서 이제 쇼핑몰에 제품을 이제 보여주는 형태를 좀 취하고 싶다. 근데 사실 이게 어떤 기술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나이키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이 많이 하면 많이 돼 있더라고요. 네. 비싼 좀 아닌가. 실제로 한 개 만들어내는 데 쓰이는 단가가 아르바이트나 네. 뭐 프리랜서 사용하더라도 몇십부터 몇 백까지 가는 편차는 큰 작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거를 활용하면은 큰 비용 없이 이제 수행할 수 있다 보니까 좀 아마 올해 늦어도 내년에는 아마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쇼핑 쪽에 특화된 그런 3D 콘텐츠 툴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좀 한번 봤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쪽에 특화시켜서 가는데, 그럼 에이팍은 앞에 얘기한 박물관 전시회, 쇼핑몰도 가능한 경우 좀 지향하는 좀 타겟군이 있는지, 아니면 누구나 쉽게 콘텐츠를 만드는 전체적인 부분을 좀 가져가려고 하시는 건지. 네, 사실 저희가 항상 받는 질문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릴 때마다 좀 저희도 이게 맞나 싶긴 한데, 사실 비즈니스적으로 바라보면 잘못된 거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제가 투자자나 아니면은 컨설팅이라든지 이제 비즈니스에 이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을 만나봤을 때 저희도 알고 있지만 항상 듣는 말이 뾰족하지 않다, 비즈니스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컨셉 자체가 뾰족한 걸 바랬던 컨셉이 아니었어서 문제를 모르겠지만 초등학생이 쓰기도 하고 학교 선생님이 사용하시기도 하고 기업들이 쓰기도 하고, 또 기업들도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물관도 있고 네. 전시회도 있고 엔터테인먼트도 있고 마케터도 있고, 실제 현재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분들의 범위가 넓다 보니까 네. 저희가 좀 특정지어서 또 그렇게 다 타겟팅하기 사실 좀 힘들긴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현재 교육 쪽에 약간 포커스를 맞추고, 이미 레퍼런스가 있으신 거죠? 네, 교육 쪽은, 공교육 쪽은 저희가 많이 스킨십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청, 네, 교육청, 그다음에 HT라고 해서 하이테크 터치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약간 진보된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해서 교육에 응용하고자 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저희 또 기술 선보이기도 하고, 그런 선생님들에서 실제 교육 실무에서 응용해 보기도 하면서 거기서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많이 저희가 디벨롭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에이팍 가치가 있는데, 네. 실제로 한국 시장에 들었을 때 한국은 컨텐츠에 대한 인정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런 편. 교육 시장도 네. 그럴 것 같은데 어떠세요? 사실 교육 시장이 사교육 시장은 엄청 큰데 공교육 시장은 생각보다 좀 네. 작은 편입니다.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그래서 아, 네. 그래서 국내에서는 좀 이렇게
실제로 사례 만들고 레퍼런스 쌓고 그렇죠. 보완하고 약간 이런 네, 선생님들이나 특히 학생들이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저씨 이거 너무 어려워요. 뭐 이런 분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이제 기능 개선이나 UI 쪽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래서 공교육 쪽은 저희 대표님이 이제 팜피를 설립할 때 기존랑 약간 좀 맞아 있는 게 있어서 네. 이렇게 지방과 혹은 그 수도권의 이제 기술의 격차를 좀 줄여보자라는 컨셉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 쪽은 이제 대표님이 조금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돈보다도. 네. 그러면은 사실 국내는 시장이 이번에 CS 때 그 애플 비전 그런가 네. 런칭 네. 해가 좀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뭐 이미 저한테 아까 얘기하셨지만 해외 시장이 더 좀 주요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CS 갔다 오시잖아요. 네. CS 좀 성과 아니면 좀 어떤 반응, 음, 비즈니스 가능성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네, 어떠셨어요? 사실 미국 시장 저희가 너무 모르는 시장이기도 네. 하고 네.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준비를 한 지가 지금 한 2년은 됐어요. 한 네. 2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시장 조사도 하고 네. 가서 저희가 미국에 이제 법인 하나 설립을 하고 아, 그래서 막 실제 진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네, 네. 그러면서 미국의 CS 창단것도 그런 일환이고요. 네. 또 꾸준하게 저희가 ASU GS라고 네. 그 미국에서 다들 그 에듀테크 전시회가 있어요. 서밋이 있는데 그 서밋에 이제 매년 참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교육 시장의 움직임이나 미국에서 네. 거기서 필요한 기술들이 어떤 게 있는지 네. 매일 파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파악은 조금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에 진입을 해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 ASUGS 2023년에도 참여하셨죠? 네, 기반팀도 네, ASUGS 2002년부터 아, 참여를 했고요. 네. CS도 이제 계속 참가 혹은 참가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좀 성과라고 하는 어떤 성과는 CS에서 한국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네, 어떤 부분이냐면은 저희가 서비스가 네. 컨텐츠라는 분야의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특성이 좀 있는데 그 특성이 뭐냐면 3D를 만든다, 아니면 3D 모델링 툴, 그리고 뭐 일반적인 컨텐츠라고 불리는 네. 걸 만든다 그러면 뭐 유니티, 네. 언리얼을 통한 뭐 게임, 그렇죠. 특히 메타버스는 네, 대부분적으로 네. 쏘였었죠. 네. 뭐 로블록스라든지 네. 특정 플랫폼에서 게임 형태 네. 그래서 그렇게 컨텐츠를 바라보고 컨텐츠를 만드는 제작 툴은 아, 이제 엄청 고 퀄리티, 고 난이도의 서비스를 활용해야 된다는 게 전면에 깔려있는 상태였는데 저희가 한국에서도 비슷했고 미국에서도 비슷하다고 느꼈던 것은 그런 설계가 있구나. 네, 너네 서비스가 뭐지? 3D 만드는 부분이? 네. 네. 아니면 파워포인트 만드는 뭐 문서 만드는 부분이? 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시선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서비스가 거기 약간 중간에 있는 네. 네. 서비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흥미가 좀 많이 있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이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있는데 너네들이 그 옛날에 디지털 트랜스폼 많이 네.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저희 툴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았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도. 네. 사실 가장 관심을 많이 보이는 곳은 일본이겠습니다. 일본. 네. 일본 쪽에서 론칭을 요청한 경우 사실 저희 일본 시장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오히려 일본 그다음에 이번에 갔을 때는 이제 멕시코. 네. 그런 이제 오히려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국가 쪽에서 오히려 니시가 더 생기고 있어서 저희가 원래 다국어 서비스는 이미 준비를 한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과는 저희가 가능성은 있겠다. 네. 사실 그 도입을 하려고 저희 지금 문의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었고 네. 꾸준히 지금 연락해서 런칭을 준비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드디어 보자 이러고 있습니다. 미국법이 델라웨어예요. 네, 맞습니다.
가보셨어요? 저가 한 번 가봤고 대부분 저희가 CES라든지 그 SGSB의 거기가 스케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샌프란시스코나 쪽에 조금 영업은 네.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기 다미안님께서는 다녀오셨나요? 델라웨어. 해봤어요. 저희 애기전하고 한번 가야죠. 그러면 아직은 이제 가시한 성과가 없지만 생각이 좀 궁금한 게 이번에 사실 CS에 합격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저희 이제 기업하고 얘기를 해보면 다들 뭐 한국 기업이 많이 나온 것보다는 우리가 CS에 간 거에 대한 거, 그다음 거기서 이제 어떤 결과물 나온 거 네. 이런 거에 대한 뭐 다들 이슈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요즘에 이제 기사나 뭐 매체나 이런 데에서 뭐 모르겠습니다. CS를 가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네. 뭐 약간 감독을 거기 많잖아요. 너무 많이 가잖아요. 한국 사람이 많다. 그렇죠. 근데 뭐 사실 CS를 준비해서 가는 기업들이 목적과 목표가 명확하게 있으면 네. 저는 그게 큰 문제는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그래서 저도 내년에도 가실 거예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참가하기 전에도 네. CS를 많이 참관을 갔었어요. 아, 갔었는데 솔직히 저는 참가하는 입장에서도 참관을 하는 입장에서도 한국 기업이 많은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 안에서 성과는 네. 욕을 먹을지도 모르겠지만 네. 그 안에서 성과는 스스로 좀 만들어내야 될 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그거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네네. 그리고 사실 뭐 많이 있으면 그만큼 한국이라는 기업의 기술력에 대해서 바라보는 다른 국가들의 시선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솔직히 뿌듯하거든요. 한국인으로서 네, 한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기술을 이 정도 기업들이 와서 기술을 뽐내고 있다는 자체가 솔직히 저는 좀 뿌듯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저 시드랑 회사 가고 있는데 어느 때보다 한국 기업이 많긴 했는데 분위기가 한국 기업이 사람이 많은 거는 뭐 많지만 좀 예전하고 다르게 좀 그래서 퀄리티가 있다. 네, 분위기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작년에는 그 아시안 뒤쪽에 이런데 정말 횡하고 막 맞죠. 거의 뭐 약간 백그라운드로 쫙 한국 기업들이 좀 가지고 있는 느낌.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위치 선정에 있어서 약간 기업들이 약간 뭐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번에 저는 그 좋았던 것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네. 물론 이제 특정 그 구간에 이제 그 한정되어 이야기는 하지만 삼성에서 네. 이렇게 시계 구간이 있었거든요. 실은 좀 앞쪽에 있죠. 네, 있었는데 네. 네. 삼성 쪽에서 이제 메인 스테이지에서 이제 발표를 할 때 네. 시립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해줬었어요. 오. 네, 그러면서 이제 메인 홀에 있던 관람객들이 네. 시립 쪽으로 많이 몰리면서 한국관으로 오히려 이렇게 훑어보는 그런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력이 좀 근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시립관 쪽에서는 많이 풀렸습니다. 아. 네. 좀 뒤에 있는 업체들은 많이 부러울 수, 저희도 뒤에 있었지만 조금 부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근데 오히려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케이스가 생겨서 뭐 정부 지자체라든지 그런 쪽으로 네. 많이 오시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메인홀이라든지 아니면 컨퍼런스 하는 과정에서 언급을 조금 더 지금 선생처럼 네. 언급해주면은 좀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삼성 CFQC?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같이 일하는 아. 협력업체가 실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 어세요? 그랬더니 조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부럽네요. 라고 했더니 네. 거기서 이제 갑자기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 뭐 본장님도 그렇지만 저희는 CS 진짜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인텔 같은 회사는 지금 사실 이제 조닝이 안 돼 있는데 인텔 쪽에 가면 본인들이 투자하고 성장시키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아예 진짜 메인 제일 앞쪽에다가 사람들 정말 볼 수밖에 없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컨퍼런스 할 때 그런 회사들이 나와서 하나의 또 테마로 네, 맞아요. 소개할 수 있는 자리까지 마련해줘요. 네. 근데 그게 되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올해 보면 뭐 지네스도 그랬고
다른 글로벌 기업들 컨퍼런스 할 때 보면 네. 아니 그런 회사들이 그냥 뭐 상당히 실에 먹는 것도 잘했지만 아예 메인 스테이지에 올라와요. 네. 그래서 자기들과 통상하고 뭐 예를 들어서 협업하고 있는 이슈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자연스럽고 좀 미래지향적이다 네, 맞아요. 라는 좀 생각이 많이 네. 들어서 좋은 제안인데요. 그렇죠. 그러고 있으면 그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단순히 저는 메인 홀에서의 언급이 이 정도로 몰릴지 몰랐거든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 학원이구나. 를 이제 실감을 했죠. 이번에 제가 그 K스타트업관 쪽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네. 어떤 제가 아는 회사였는데 네. 그 SK 최태원 회장이 와가지고 네. 한참 이렇게 네. 듣고 보고 가더라고요. 네. 몇몇 기업이 있어요. 네. 그 기업들은 뭐 주목을 그냥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나가도 안 되고 좀 이슈가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네. 사실 거기 한국 기업들이 뭐 이름을 말해줄지 모르지만 뭐 가우디오랩 같은 경우는 가우디오랩 와 유명한 네. 이렇게 스타트업 씬에서 그건 유명하니까 네. 거기는 이제 국제 뭐 표준 인증을 받은 업체기도 네. 하고 그런 기업 같은 경우도 저희 스타트업 관에 같이 있었거든요. 한국 관에. 이번에? 네, 이번에 같이 있어요. 거기로 왔었고. 물론 이제 뭐 다른 쪽에 더 이제 부스를 했었을 때 한국과 내에도 이제 저희 근처에 있어서 부스가 어디 있었죠? 저희는 이번에 이제 코트라반에 코트라반 있었는데 그 근처에 이제 코트라반은 아니었어요. 가우디오랩.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근처에 있어서 저희가 가끔씩 이제 만나서 얘기도 하고 네. 하거든요. 그래서 가우디오랩 같은 경우에 좀 유명한 기업이기도 하고 네. 그런 기업들도 한국 기업이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게 저는 사실 가우디오랩을 처음에 그 저희가 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알게 된 것보다 네이버 딥에서 투자를 또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네이버 딥투에서 정기적으로 프레스 컨퍼런스를 스타트업들 하는 거기 약간 들었는데 아예 음향 쪽에 관련된 전문 다들 네. 음향 쪽 전문가들이 모여있죠. 네. 콘텐츠 전문가들은 다 학교를 오세요. 모이면 좋겠다. 좀 그죠? 네. 올해 이제 좀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지만 국내 시장에서 뭔가 이제 뭐 기반도 잡고 레퍼런스도 쌓고 테스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 자체가 뭐 해외가 워낙 크니까 특히 이제 콘텐츠는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해외 계획 어떻게 되신지. 이제 앞서 조금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미국 시장을 준비를 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뭐 그쪽 보여드려야 되는 시점이다 네. 저희는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을 생각하기 위해서 몇 서비스들 추가 서비스들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직까지 결제에 대한 부분을 결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 오픈을 안 했었어요. 아, 결제도 정해지지 않았어.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미루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근데 올해는 이제 실제로 좀 주력을 보는 해로 지금 잡고 있고 네. 그래서 기대 반, 두려움 반 해서 올해 런칭하면서 좀 일단 1차적으로 한국에서 이제 교육 쪽을 워낙 많이 했었으니까 미국 시장의 교육 쪽 분야에 조금 발을 담궈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교육시장 어떻게 보면 좀 비즈니스 관련 대상은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회사라기보다는 저희가 그 미국에 아시아 에듀텍 알라이언스라는 조직이 있어요. 거기에 저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ASUGSD 에듀텍 서밋을 다니면서 이제 공교육 시장에 스킨십을 많이 가져갔던 게 교육 분야를 하던 게 있었으니까 한국 레퍼런스도 있고 해서 이제 미국 공교육 시장을 좀 공략해보자라는 게 있어서 스킨십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 1차적으로 한번 그쪽과 제 마케팅 분야 쪽 분야를 좀 먼저 한번 일단 교육시장 쪽으로 먼저 해볼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빨리 결과를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명확한 비즈니스 플랜이 뭐야 이렇게 하는데 네네. 근데 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집중해서 빌드업이 되면 네. 그다음에 다른 쪽 하기 레퍼런스 그렇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 그 얘기하신 에듀테크 얼라이언스 그냥 제가 잠깐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네. 엘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랑하고 같이 해서 정기적으로 그런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약간 스몰 방송이나 네. 컨퍼런스 같은 경우를 같이 해도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네. 저희가 이제 에이빙이 약간 호스트 방송 채널 역할을 하고 네. 그러면은 사실 이런 비즈니스 대상을 거기 불러도 되고요. 전문가를 불러도 되고 좋습니다. 하는 하지만 제가 사실 그냥 표스부터 개발자라서 이렇게 멜리가 나와야 돼. 말을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잘하시는 잘하는 분이 분이라서 잘하잖아. 네.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렇게 좀 겸손한. 기술 얘기를 참 재밌게 할 수 있는데 네. 그거 재밌게 하면 돼요. 기술 얘기. 네, 저는 기술 얘기는 관심이 많아서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비전 프로를 지금 들고 다니면서 이제 지금 가져왔어요? 네네네. 가져오시겠습니다. 저기 가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 프로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써보면서 실제로 이렇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잖아요. 네. 사실 저희가 미국 시대 가기 전에 그 비전 프로의 탑재될 컨텐츠를 가지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재밌게 만든 컨텐츠가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제가 지금 비전 프로를 들고 다니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가져올 수 있으세요? 지금? 제 가방 갖고 오면 돼요. 네. 왜냐면 그거 있었으면 딱 쓸고 오면 얼마나 그렇지 않아요, 동생이? 쓰고 되잖아요. 이게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테스트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중이에요. 비전프로 언제 요번에 하신 거예요? CS 때? 아니 CS 때는 이렇게 판매를 안 했으니까 그 2월 2일 날 미국 시간으로 2월 2일 날 새벽 5시에 이제 네. 오픈을 했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기다립니다. 바로. 네. 그걸 구매해서 저희 미국 LA가 이제 받아서 보내줬죠. 그 사람 미국까지 가시는 거지. 그렇죠. 저도 갈까 말까 하다가 저희는 다행스럽게 LA가 이제 그쪽에 이제 상주하고 있으니까. 요즘 아는 저희 태클 투어도 비전프로 쓰고 스타벅스 가기. 네. 그냥 굳이 뭐 사무실에서 해도 되는데 네네네. 스타벅스 가서 한다고 하면서 요즘 약간 민처럼 네. 나는 비전풀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희 손잡고 이렇게 네. 나대니까 혼자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조금 이렇게 쓰면은 네. 조금 어지럽더라고요. 근데 어떠세요? 괜찮아요? 사실 제가 어제도 이제 그 사용 착용을 하고 이제 계속 착용한 거 업을 보세요. 한번 봐봤어요. 네,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해봤는데 저는 좀 만족스러웠어요. 네. 물론 이제 자잘한 아직 애플의 첫 번째 모델에 너무 완벽함을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듯이 네. 저도 이제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기존에 있던 그런 HMD 기기들보다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방향성이 괜찮다고 네. 느꼈어요. 그러니까 공간 컴퓨팅이라는 것 자체를 처음 이제 애플이 이제 언급을 한 거잖아요. 네. 공간 컴퓨팅이라는 걸 애플이 어떤 컨셉으로 가겠구나. 네, 그래서 그걸 느끼면서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어떤 컨텐츠를 올려주면 될까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단계예요. 나중에 인터뷰할 때 저랑 그거 쓰고 사실 네. 스튜디오에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바깥에서 그냥 그거 쓰고 인터뷰해도 예, 컨텐츠 만들었지 않을까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사실가 올라가면서 해도 되고 네, 재밌을 것 같네요. 가능할 것 같아요. 쓰지 않습니다. 촬영 안 해도 되잖아요. 너무 좋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아까 얘기한 그 비전 프로의 탑재할 컨텐츠 준비하고 있어요. 그건 언제쯤? 사실 저희가 이미 준비는 되어 있어요. 그래요? 네, 기술적으로는 제가 준비를 이미 재작년에 이미 끝났었고 네. 사실 그 비전 프로도 이제 웹엑스알 그 표제를 네. 따로 있기 때문에 네. 크게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특색이 맞는 컨텐츠가 필요하다 보니까 네. 지금도 이제 비전 프로를 구매하시는 고객들이 하는 말이 컨텐츠 없다. 그거는 너무 HMD 쓰시는 분한테 하는 말이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시장 중에 하나가 HMD 시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웹 표준을 통해서 저희가 도용 있는 컨텐츠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네.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 네.
특히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는 기존 HM들이 약간 결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무슨 거예요? 주죠. 전달셔도 괜찮습니다. 배터리 배터리 하나 있거든요. 같이 있어요. 여기 보면 안 써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렌즈를 껴야 되는데 이렇게 처음 봤습니다. 비전 프로 처음 만져보구나. 근데 되게 무게감이 좀 있긴.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자국이 난다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런데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오, 카메라. 네, 아, 렌즈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6개가 있네요. 이렇게 공간을 인식해야 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센서가 달려있죠. 네, 좀 이따 보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비전 프로의 탑재할 컨텐츠는 어떻게 보면은 뭐좀 다른 아까 이제 공간 컴퓨팅이라는 어떤 그런 새로운 영역을 이제 네. 또 가져가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어떤 좀 기대나 컨텐츠 어떻게 분석할까? 왜냐면 10월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10월에 얘기하지만 대표님이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랑 약간 스킨십을 많이 가져가고 네, 있다 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저희 팜비라는 회사가 투자를 받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 대표님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벌어서 수익을 네. 발생시켜서 이때까지 운영을 해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투자받기도 애매하고 회사 규모도 있고 이렇게 미국 시장은 좀 다르고 네. 한국 시장에서 네. 한국 시장에서 이게 투자받기가 약간 애매한 단계에 있는 기업이다 하거든요. 시장기가 그래서 대표님이랑 이거 다 벌어서 텔레폰 다 사업해가지고 네 직접 벌어서 이제 운영을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뭐 MS나 이쪽으로 M&A 한번 생각해볼까 뭐 이런 얘기도 농담삼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핫하죠. 그렇죠. MS가 워낙 핫하죠. 네. 네, 사실 ChatGPT 네, 챗GPT 이슈가 딱 나왔을 때 주식을 좀 더 구매를 해야 되나 그랬었지만 가지고 계셨구나. 네, 대표님이 조금 구매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수익이 어떻게 됐죠. 네, 저도 홀로렌즈 MS 쪽 그 홀로렌즈 관련해서 이제 강의 같은 거 들어보면 네. 비즈니스 쪽 파트 영역에서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네, 홀로렌즈 쪽도 저희랑 컨텐츠가 있었었어요. 네, 홀로렌즈도 컨텐츠 부족에 많이 힘들어 했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뭐 컨텐츠를 공급할 수 있겠냐라고 해서 직접 이제 미팅도 몇 번 했었고 네. 그래서 괜찮을 것 같다고 하는데 국내에서 홀로렌즈 시장이 너무 작아요, 사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쓰긴 쓰지만 학교에서도 가끔 마케팅 되는데 그 대수가 뭐 한 대, 두 대, 뭐 그렇게 되던가 가격이 좀 고가더라고요. 네. 예, 비전 후보에는 못 미치지만 여튼 비슷하죠. 400만 원이 넘어가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기업들이 사용할 때는 특정 목적을 두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네. 그래서 일반 사용자한테 뿌리기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저희가 특정 목적에 맞춰서 한다면 조금 더 예를 들면 퍼포먼스나 네. 아니면 특정 기능들이라든지 네. 그리고 커스터마이즈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독자적인 그 컨텐츠를 만들기 좋지 않을까. 네. 나는 좀 저희 내부 의견이 많이 쏠렸었어요. 아, 네. 그래서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애플의 특색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게 있다 보니까 엔드유저적으로 많이 내려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도 좀 있어요, 사실. 그다음에 이제 메탈캐스트 이제 네. 메탈캐스트 쪽이 엔드유저적으로 많이 내려오긴 했었어서 네. 제가 메탈캐스트 쪽에 일단 초점을 두고 이제 기술 개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대했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에이팍 미국에 진출을 하셔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면 게임 끝나는 거잖아요. 저 감사하겠죠. 자동으로 이제 선택하게 될 거라. 아까 뭐 대표님 말씀하신 진짜 MS나 뭐 글로벌 기업 네. 비즈니스 하시면 더 확장이 많이 될 거. 네. 그래서 좀 컨텐츠를 좀 가까이 지내는데 저희가 좀 기여를 했으면 네. 싶습니다. 생태계 플랫폼 컨텐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비전 프로 파트가 왔는데 사실 덴버하기 좀 어려운데 네. 한번 착용하시고 이거 마지막으로 올해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네. 바램과 뭐 비전 이런 것들 지금 한번 쓰시면 됩니다. 안경 꼭 쓰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까지 할 필요 있을까 싶긴 하지만 그냥 쓰기만 하셔도 네. 되는데 멋진 모습을 좀 담고 싶어. 원래 잘생기긴 했지만 그냥 정말 이게 키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요? 그냥 키고 보이시죠? 그냥 안 보여도 되니까 네, 마지막으로 도저히 안 돼요. 제 이름만 주세요. 이거 키면은 앞이 보이는데 키고 하시죠. 네. 연결해서 키는 네. 앞이 안 보이는. 네, 됐습니다. 네. 이게 혹시 네. 비전 플레이에서 컨텐츠도 만들 수 있어요? 에이파. 네. 진짜? 네, 제가 받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게 우리 저장 도구를 쓸 수 있을까? 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쓰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작이 가능하더라고요. 진짜? 네, 다행스럽게 제작이 가능해서 이제 저희가 기존에 보여왔던 컨텐츠도 한번 구동을 해보고 그랬었는데 생각보다 아직까지는 기본적으로는 쓸 수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특화된 컨텐츠로 이제 고객들을 한번 만나보자라고 하고 이제 미국에 계신 우리 잠재 고객분들께서 이제 심심하실 때 앞으로 플랫폼에 들어와서 비전 프로 보고 뭐 유튜브나 뭐 다른 거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컨텐츠를 좀 즐기시면 좋겠다. 거기에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물론 한국에 있는 고객들도 가장 중요하지만 미국에 있는 고객들도 함께 재밌는 컨텐츠 생활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번만에 비전 프로에서 컨텐츠 만들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재밌어요. 프로이랑 사실 이런 것들 유튜브들이 많이 보여주는데 사실 이렇게 콘텐츠를 플레이하는 것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결국은 왜냐면 제가 왜 그랬냐면 말씀 잘하셨잖아요. 다음 것도 나오고. 오늘 일단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렇게 눈동자가 보이죠? 네, 보이는데 저희 제가 영화에서 봤던 그 눈이 이렇게 커져 보이는 그 약간 좀 외계인 저희 직원들이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요 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사실 불편합니다. 보여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컨텐츠를 가지고 누구나 쉽게 만들고 즐기고 또 확장시키고 할 수 있는 플랫폼 에이파 그걸 또 주도하고 있는 판피의 이상용 메이트 시티원님하고 얘기 나눴는데 CS를 시작으로 해서 올해도 미국 시장 또 애플 비전 프로와 같은 글로벌 그룹들하고 비즈니스로 확장하시기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좋은 결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